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거래 대금이 미쳤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가공할 금액입니다. 예,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겼다. 10조 원 뭐 이러다 3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괴상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삼천선을 넘겼을 때, 예, 그때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아니,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뜬금없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처럼 뭐 지수가 올라가서 지수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올라간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뜬금없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가는 거래 대금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을 예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올라가는 변곡점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크게 보더라도 올라왔고 짧게 보더라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는 변곡점이다. 예, 이 시장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거다. 예. 그것도 큰 후유증이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주가 무너지면서 큰 조정을 받는다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고, 이때 지금 오를 때 내린 종목들 휩쓸려서 또 내려가는 쪽으로 또 우려가 되는데, 그때 잘 버티는 종목들이 앞으로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 폭락이라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 제노레이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노레이 주가가 형편없습니다. 예, 많이들 고통스러우실 텐데,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옆으로 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타도 되고,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주가 폭락하고 지수가 폭락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같이 따라 내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노레이가 오히려 여기서 V자로 반등하고 버틴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어떤 손바뀜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안 팔고 싶어도 나오게 됩니다. 또 그게 우려스러워서 팔게 됩니다. 꼭 그런 게 반대 매매가 걸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물량을 받고 올렸다라는 것은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없는 쪽의 매도 물량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쪽에서 받아냈다라는 거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8월에 조정이 발생을 하면 많은 종목들의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특히 예, HK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정말 돈 있으면 이거 막 사고 싶은데 어, 돈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HK의 시가총액이 317억입니다. 317억이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22.53%니까 현재 이 최대주주 지분을 다 해도 한 80억 정도입니다. 80억이면 80억이면 서울에 좀 비싼 아파트 한 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좀 아까운 그런 주가가 아닐까.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건 결국은 안 팔고 싶어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신용을 썼던 부분에서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반대 매매가 우려스러워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매도에 대한 거니까, 이런 물량을 누군가 움직일 수 있는 쪽에서 받아 나간다면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거래 대금의 어떤 신호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양상을 보면 지금 이제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도망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종목으로 가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시세가. 누가 봐도 시세가 끝났습니다. 자, 시세가 끝났고,
이 시세에 불씨가 남아 있으면 뭐 여기서 한번 깔짝거리다가 이렇게 죽는 흐름이 될 거고, 만약에 불씨가 없으면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빠지게 되는 건데, 그동안의 어떤 에너지가 아주 양호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점증하면서 누적이 된 걸 봤을 때는 그대로 죽는 것보다는 이 잔열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버티면서 죽지 않을까,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요 포스코 홀딩스의 시세가 끝나는 부분은 요 외국인 지분율에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요 당시에 보시면 작년 말에 보면 4,568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제 2,67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4,600에서 2,600. 2천만 주를 팔았는데 전체 주식이 8,457만 주 중에서 2천만 주가 외국인이 빠졌습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건 거의 뭐 25%에 가까워지는 비율인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하루에 1% 이상씩 던지고 1%, 2%, 1%, 3일 만에 거의 5%를 던졌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느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포스코에 대한 가치 투자자다. 그러면 뭐 30만 원, 20만 원에 담아야지 지금 가격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평가 아닙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결국 뭐냐면 주가 상승하니까 따라 붙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의 이유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가가 안 오르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경험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더러워서 팔고 더러워서 잘 나가는 종목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종목은 빠지면 도저히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영원히 이 종목 안 올라가 하고 팝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잘 올라가니까 차라리 여기 가서 만회를 해야지라고 들어오면 하루 이틀 잘 가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되고 못 팝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요 가격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못 팝니다. 76만 원에도 못 팔았는데 63만 원에 어떻게 팔아? 그러다 보면 50만 원이 돼도 못 팔고, 76만 원에도 못 팔았는데 50만 원에 어떻게 팔아? 하다 보면 40만 원이 되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 이상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시세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분기에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2021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그게 아주 굳어져 버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에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기술 자체가 이미 25년이 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소재 조금씩 바꾸고 뭐 코발트 조금 줄이고 뭐 니켈 좀 늘리고 뭐 이게 답니다. 전고체 배터리 물론 혁신적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10년 후에나 이제 겨우겨우 단가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게 서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게 당장은 수익으로 잡힙니다. 왜냐면 자산이니까, 돈을 자산으로 갖다 박으니까 그게 손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동할 수가 없으면 설비는 매년 감가상각이 될 거고, 공장이 완공되는 순간 이 현금 흐름과 반대되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현금 흐름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공장 지을 동안 계속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공장이 완공이 되면 현금이 들어가던 게 끝나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니까 현금이 오히려 들어옵니다. 나가던 현금이 끊기고 들어오는 현금이 발생하니까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손익 측면에서는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그게 돈 주고 자산을 샀는데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익이 나쁘지 않다가 완공돼서 돌아가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예상대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쟁으로 인해서 마진을 챙기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뼈가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주가의 압력이 커집니다. 주가 고평가의 압력이 커집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예외지만 외국인이 단기간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를 계산해 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자사주가 10.28%, 국민연금이 8.99, 그리고 외국인이 53%, 예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가 1.95%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합쳐가지고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이런 애들 다 합쳐가지고 대략 한 3%. 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뭐 대충 하겠습니다. 1.95에서 이거 다 합치면 5%, 이거 다 합치면 뭐 한 10%, 그러면 15에 외국인 53%에서 68% 정도 묶여있는 주식이고 나머지 32%는 유통 주식입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외국인이 20% 이상 빠지면서 외국인이 31%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 9, 19에 5, 24, 55. 이거 계산이 잘못된 78. 예. 78이고 22%. 22%의 유통 주식이었는데 45%가 유통 주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떠돌아다니는 주식이 더블이 됐는데 주가도 더블이 됐습니다. 이제 이 주식을 움직이려면 돈이 4배로 필요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흐름을 보면 작전주처럼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해가지고 4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거의 일주일 만에 더블을 찍었습니다. 2주일 만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2주 만에 더블씩 가면 2주 있다가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고 다시 2주 있다가 200조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끝났다. 자신 있게 이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진이 남아있을 거니까 뭐 시원하게 빠지고 이것보다는 잔열이 남아있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8월 달에 폭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종목들이 빠질 거다. 그 2차 전지는 완전히 박살나서 못 살아나고 빠지는 종목, 같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종목들은 주가를 움직일 수 없는 쪽의 물량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쪽에 물량이 가고 그게 아주 싼 가격에 그 물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대응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게 최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계속 받고 그러다 보면 더러워서 던지게 됩니다. 에이, 진짜. 이렇게 해서 던지면 올라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다들 상태가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면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예.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배터리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생산이 어떻게 되고 이게 공장 가동이 되면 매출이 얼마가 되고 이런데 이런 전망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제가 안 봤습니다. 근데 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망은 항상 이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전제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M 정말 엄청난 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YM 같이 작은 회사가 공장이 이미 2개나 있는데 그런데 신공장을 짓는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게 된다고 밖에 추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로스차프트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자, 모르는데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 YM의 어떤 이런 보안 전략이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굉장히 영리했다. 정말 그 우리 주주 운동을 한 끝에
화합을 하고 그냥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간 거. 만약에 그게 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거기서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총해 가지고 표가 우리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내려놓고 회사에 어떤 게 제일 이익이 될지를 판단을 했는데 예.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이익이 되겠다 판단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최대 주주 쪽의 어떤 또 배려도 있었고 서로 이제 한 발씩 이렇게 물러날 수 있었던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욕심을 안 부리고. 예. 그래서 안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경쟁이라는 요소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비를 못 건진다 그러면 리스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완 전략으로 간 게 굉장히 영리한 것 같다. 자, 이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전망이란 게 지들만 투자하는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1000짜리고 앞으로 시장이 1만짜리가 됩니다.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돈 지금 벌고 있으니까 이걸로 투자해 가지고 우리 생산량이 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투자해 가지고 3000을 생산을 할 거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30%를 차지해서 지금 5%인데 30%를 차지해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발생을 시킬 거다. 자, 여기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모르고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이런 전망이라면 보시면 이 작은 회사들이 이만큼 증설을 합니다. 그럼 기존의 큰 회사들은 가만히 있겠냐. 너도 나도 뭐 100 생산하는 회사가 5000을 생산하고 200 생산하는 회사가 뭐 2만 생산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수요를 한참 초과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가동될 때쯤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생산품의 가격. 그럼 매출이 뭐 10조 날 거다 하는데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조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근데 2조도 팔아먹을 데도 없습니다. 재고로 쌓여갑니다. 그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다 빼먹고 경쟁도 빼먹고 그리고 경쟁에 따른 어떤 가격도 빼먹고 이런 전망이 무슨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건 일기장에 써야 되는 거고 아마 내용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다시 상기를 하자면 금양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급등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올릴 겁니다. 예, 왜냐면 누가 사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주가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금양이 앞으로 뭐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도 보시면 지금 순자산이 1220억입니다. 3월 기준으로. 그리고 재고 이만큼 있습니다. 예. 재고가 이만큼 있고 그리고 매출 채권인데 매출하고 뭐 돈 못 받은 거 이만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재고 빼고 나면 뭐 한 8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뭐 한때 10조 원 돌파를 했을 겁니다. 자, 이 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할까 생각하면 주식이 올랐으니까 자사주 팔아서 뭐 투자 재원할게요. 아니면 증자 좀 해서 투자 재원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도 나도 투자하는 그런 분야에서 투자해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나중에 돈 못 벌고 그러면 이제 그 전망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필연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 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면 물량을 넘길 거고 주가를 주도한 쪽이 그러면 잘 털고 나올 건데 못 털고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금양이 이제 박살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박살이 나면 어떤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이 주가가 더 오르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최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를 더 쳐올려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무리를 했을 거고 이제 한계에 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설명할 수 없는 주가고 이거 어디까지나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금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주가가 오르기 전에 보면 예전에도 있었지만 뭐 1,000원짜리였습니다. 옛날에 보면 1,340원도 하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그 루보라는 회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5년 전에 이 루보라는 회사가 작전을 해가지고 4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거 주도한 쪽에서는 한 2배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금량이 이제 1,000원대에서 이거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량이 2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금량이 200배 정도 올랐다라는 것은 금량 초기에 뭔가 이 시세를 만들자 뭔가 이런 모의가 있었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다. 그 1억이 지금 200억이 돼 있을 겁니다. 200억이. 그러면 이게 누군가 팔면 200억치를 누군가 사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200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없을 겁니다. 누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빨려 나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컷 올라가다가 무너진 게 아마 누군가 이런 뭐 초기부터 이렇게 주식을 보유했던 쪽에서 한 번에 때리지 않았을까. 그 이제 일단은 뭐 멈춰놨는데 누군가 이제 이거 돈 못 올라갈 것 같아 하고 다른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초기에 적었던 자금도 이미 지금 수백억 대가 돼 있으니까 이 물량 받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주가가 심하게 높아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가 상승이란 게 한 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과열할수록 주가가 더 높아질수록 매도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오른 종목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언젠간 무너진다. 언젠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무너진다. 사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더 올리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저런 종목은 저렇게 잘 가는데 잘 가는 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안 가는 겁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명동을 갔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노레이는 제가 약속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노레이가 5,000원까지 밀린다. 안 밀릴 것 같지만 만약에 5,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주주 운동 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기까지 밀린다. 그러면 그 앞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평가가 시장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정도 되면 회사 차원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5,000원을 간다 그러면 그래서 5,000원 가면 회사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전에 주주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 누군가 주주 운동을 하자고 하면 뭐 대부분 이럴 겁니다. 당연히 주주들이 뭉쳐가지고 주가를 올리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올랐으니까 난 매도할래. 그럼 주주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에휴, 너네 소액 투자자들이 다 그렇지 뭐. 주가 올라가면 팔 사람들 아니면 니네가 무슨 말을 해 회사에 대해서 팔고 나갈 거면서. 이런 나쁜 전례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주주 운동을 할 때마다 계속 주식을 보유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적어도 안 팔아야지. 그래서 실제 뭐 재판할 때 보면 소송할 때 제가 아마 다 팔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막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팔았다는 것도 법원에 제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시겠지만 과연 주가가 오르면 팔지 않을 것인가. 제노레이 여기서 만약에 주주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갔습니다. 20,000원 갔다.
안 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 안 팔아. 나도 안 파니까 니만 그렇냐? 과연 과연 안 팔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온갖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온갖 게 다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2만 원 갔으니까 난 이거 팔 자격이 있어. 요렇게 생각해 버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분도 없고, 예, 이게 호응도 힘들고, 호응 해봤자 팔고 나갈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다 같이 내리니까 또 괜찮지만, 만약에 다 같이 내리는 걸 지나가서도 주가가 계속 내린다.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저평가 상태가 되니까. 회사에서 관리 안 하고 뭐 하세요? 최대 주주님 관리 안 하고 뭐 하세요? 주가가 형편이 없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그 최대 주주님 지분이 28.21%네요. 주가가 너무 지금 가치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뭐 좀 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우리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올려요. 계속 삽니다. 하다 보면 한 30%가 된다. 그러면 네 주가도 못 올리고 능력도 없네. 나가.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적정한 주가 수준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고 여기서 좀 오르면 팔고 나갈 거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드리는데 어쨌든 5천 원까지 만약에 가는 일이 있으면 그런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행동하면 제가 소송비도 내고 뭐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 각출하는 순간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의견 모으고 하다 보면 이미 다 일은 다 그르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또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주가 오르니까 그 정도 딱 나옵니다. 뭐 법무법인 선임하는 비용이라든지.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 노래는 그런 게 되면 당연히 제가 최우선으로 놓고 여러분들께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더 내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물 타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내리면. 예. 만약에 안 내리고 반등하면 주주 운동은 없겠지만 물 탄 거는 수익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자, 롯데관광개발이 6천억 원대고 아직까지 이 코로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적자가 나서 회사가 완전 그냥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는 끝났고 그리고 겨우 살려놨는데 살려놓는 과정을 보면 주식수가 늘었습니다. 뭐 증자 같은 거 해가지고 살려놨고 그리고 또 손해봐서 이만큼 그리고 여기 주식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또 주식 늘려가지고 살려놨고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 회사는 적자가 났었습니다. 이게 아마 관광보다는 뭐 리조트 짓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호텔 짓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저 여행이 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점을 달리 봐야 되는데 저기 뭐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 베트남 보면 관광지 다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호텔들이 뒷담한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호텔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규모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제안이 얼마에 들어왔냐면 다 짓지는 않았지만 20억에 인수를 해라 이런 제안도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외국도 안 나가본 상태에서 뭐 그런 제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그렇긴 한데 그럴 정도로 나쁘다라는 것은 이게 좀
적어도 있는 거 짓다 만 걸 다시 완성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짓는다라는 건 한참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게 아마 이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카지노 개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쪽에서 뭐 카지노 개장을 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카지노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 거고 일본인들도 국내에 오는 수요가 줄 거고 예, 그래서 국내 쪽은 관광도 별로고 이런 카지노 쪽도 별로고 그러니까 호텔 수요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 뭐냐 냉정하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국뽕 빼고 냉정하게 봤을 때 관광지로서 한국은 매력이 아예 없습니다. 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뭐 중국 자금성하고 보면 뭐 경복궁 이런 거는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아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관광 중에 좀 중요한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활력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미 이제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아주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연세 드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무슨 관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담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관광이 다 살아난다 해도 그런 게 다 소화가 되고 마치 아파트의 미분양처럼 그런 게 다 소화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신규 수요가 있을 거니까 롯데관광개발의 매출은 극단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예, 굉장히 수익성 있는 쪽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주식 수는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주식 수도 늘어났고. 그래서 관광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직접적으로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